네, 자, 2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처럼 근이라고 하는 녀석과 계수, 어떤 관계가 있을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니까 여기는 a와 b는 바로 계수들을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다 라고 하는 공식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공식입니다. 그럼 역시나 이 공식을 무조건 암기해서 문제를 풀까요? 그래도 기본적인 문제는 풀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수학은 올바른 수학학습 방법이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거 지울 겁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이퀄 0이라고 하는 이 녀석, 아주 기본적인 2차 방정식 뭐죠? 인수분해를 해주신다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이퀄 0이다라고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x-2가 0이거나 또는 x-3이 0이어야지 두 녀석을 곱했을 때 0이 될 거 아니겠냐 이거죠? 그래서 결론은 x는 뭐가 돼요? 2이거나 또는 x는 3이다. 바로 이 녀석이 바로 뭐가 되는 것이냐면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이 이런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요 위에는 요 빨간 색깔 있죠? 빨간 색깔. 저 빨간 색깔은 여러분들이 안 보인다 생각하시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여기는 이 파란 색깔 있죠? 파란 색깔 선생님 방금 네모칸 쳤는데 이 파란색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거꾸로 역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이 2하고 3이 나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됐다라는 얘기죠? x-2, x-3 이퀄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근이 2하고 3이 나왔을 거 아니겠냐 이거죠. 그래요. 그렇다면 이 녀석을 전개를 한번 해볼까요?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x 그러니까 마이너스 5x가 되겠고 2하고 3을 곱하니까 6이 될 거란 얘기죠. 그쵸? 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이 파란 색깔로 딱 전개해 나가는 과정, 빨간 색깔에서 쭉 전개해 된 과정, 결국 똑같은 과정입니다.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식, 2차식과 결국 이 2차식은 같은 2차식이다. 그리고 그는 역시 2하고 3이다 라고 하는 말인데, 자, 여러분들 방금 쌤이 필기해드린 이 과정을 꼭 눈도장 찍어 주시고요. 자, 이 부분을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워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지워서 이제는 구체적인 예를 든 게 아니고 이제 일반화시켜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 이제 유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근이 알파 베타래요. 알파 베타야. 오케이. 알파 베타야. 그렇다면 여러분들 얘가 알파 베타가 됐다라는 말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x 마이너스 알파 그리고 x 그리고 x 마이너스 베타 이퀄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기 때문에 근이 알파 베타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자, 얘를 또 전개를 해주십니다. x제곱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그래서 x 이렇게 묶어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플러스 알파랑 베타랑 곱하니까 알파 베타 이퀄 0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 선생님이 기역식이라고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식을 니은식이라고 한번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선생님하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두 근이 알파 베타야. 그래요. x가 알파고 x가 베타야. 자, 여러분들 되돌리기 해서 아까 예를 들어 드렸었던 거 있죠? 그 부분 또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래요. 아, 근이 알파 베타야? 그랬을 때 우리가 방정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의 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기역식과 니은식은 같아야 된다예요.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같습니까? 이 장의 개수부터가 다르죠. 그럼 같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자, 기역식을 양변 a로 나눠도 되고요. 니은식에 양변에 a를 곱해도 상관없습니다. 양변 똑같은 수를 나눠주거나 0이 아닌 숫자로 똑같은 수 곱해줘도 등식은 성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니은식의 양변에 a를 곱해주실까요? 그렇다면 a x제곱 빼기 a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x 더하기 a의 알파 베타 이퀄 0이다. 괜찮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녀석을 니은식이라고 놔보도록 할게요. 알겠어요? 자, 니은식이라고 놓을게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뭐가 될까요? 자, 결론적으로 기역식과 니은식은 당연히 같은 것이기 때문에 보세요. 자, ax제곱 똑같습니다. 자, 플러스 bx 마이너스 a 알파 플러스 베타 x. 오케이. 결론은 b와 뭐가 똑같아야 돼요?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같아야 된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양변 마이너스 a로 나눠주니까 이 식이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같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기 있네요. 상수항끼리 죄송해요. 자, 그렇다면 상수항이 C죠. C는 뭐랑 같아야 돼요? A, 알파, 베타랑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알파, 베타는 뭐가 된다? A분의 C하고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유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꼭이요, 여러분들. 알겠죠? 자, 이 디귿은요, 굳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 선생님이 푸는 방법도 설명을 해줄 겁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제곱을 해서, 근해 공식, 곱셈 공식 있죠? 곱셈 공식을 가지고 변형시켜서 해결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이 공식 하나 암기하고 있다고 해서 뭐 다른 친구들보다 한 3, 4초 일찍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굳이 또 공식을 암기하고 싶으면 왜 그런지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이 아니고, 자, 이번 시간에는 이 기억, 니은, 번, 이 두 가지 공식이죠. 이 두 가지 공식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두근의 B가 2대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두근의 B가 2대 3이라는 얘기는요, 한 녀석이 2알파라고 놓는다면 다른 녀석은 3알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녀석을 두근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녀석이 2알파고 한 녀석이 3알파예요. 그럼 얘를 더한 게 바로 뭐예요? 두근의 합이고, 이 녀석 두 개를 곱한 게 두근의 곱이 될 겁니다.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M 빼기 1이 될 것이고요. 1이니까. A분의 C니까 이 녀석은 M이 되더라. 그래서 결론은 5알파는 M 빼기 1이 되는 것이고, 2, 3은 6알파 제곱은 M이 될 것이다. 그러면 얘를 여기다 대입시켜주면 되지 않을까요? 5알파고요. M 대신에 6알파 제곱 빼기 1이다. 자,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켜주시면 6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빼기 1은 0이 되시더라. 인수분해를 해주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M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알파 값은 알파 빼기 1, 6알파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지요. 그럼 알파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6분의 1이 되더라. 알겠습니까? 그렇다면요, 알파가 1이 됐을 때는요, 알파가 1이 되니까 M 값은 뭐가 되는 것이에요? 당연히 6이 되시는 거죠. 자, 알파가 마이너스 6분의 1이라고 한다면 여기다 6분의 1 대입하면 되는 거 맞죠? 이 식에다가. 그럼 M 값은 뭐가 되시는 것입니까? 플러스 6분의 1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까? 근데 M 값은 1보다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 정답은 6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말이죠. 이런 것도 한번 복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AB가 실수였을 때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요놈이다. 요거 중요합니다. 한 근이 이 녀석이에요. 이거는 사실 인수분해에서 이 근이 나오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근의 공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게 근의 공식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는 녀석이 음수가 나왔나 봐요. 그러니까 i라고 하는 허근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플러스 하나가 있으면 마이너스 하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가 근이야? 그럼 또 다른 근은 4 빼기 3i가 근이야 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풀이고요. 두 번째 풀이는요. 한 근이 4 더하기 3i예요. 그럼 요 4를 이항시켜주세요. x 빼기 4는 3i가 되는 거고요. 양변 제곱해주세요. 양변 제곱해서 8x 더하기 16은 마이너스 9다. 라고 해서 x제곱은 뭐시기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대입시켜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거는. 자, 근데 지금은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얘가 한 근이야? 그럼 또 다른 한 근은 얘야. 그럼 이 녀석을 알파라고 놓는다면 이 녀석은 베타가 되는 것이야.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요거는 암산으로도 가능하겠다. 더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없어지고 8이 될 것이고요. 알파 베타는 4의 제곱에 빼기 3i의 제곱이 될 겁니다. 16에다가 플러스 9가 되는 것이니까 25가 되겠지요. 괜찮지요? 그래서 자, 얘는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한다면 마이너스 a가 될 것이고, 얘가 바로 a분의 c 하니까 b가 되겠군요. 그래서 결론은 a는 마이너스 8, b는 25. 맞나? 괜찮니? 25, b가 25. 그죠? a는 마이너스 8. 그렇죠. 두 개를 더하니까 정답은 17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질문 받아볼게요.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야, 이건 어떻게 푸는 겁니까? 잠깐만. 서로 다른 두 근 떴어. 그럼 우리 머릿속에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같이 뜨셔야 됩니다.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플러스 k가 되는 것이고요.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그래서 이 두 녀석 딱 보시고, 오호, 얘가 8이래요? k값 구하래요? 그럼 알파 베타 값이 뭔지 구하면 알파 베타 값 구하면 k값 나오겠군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2알파라는 거. 그럼 얘가 바로 8이라는 거.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라는 거. 마이너스 제곱하니까 4가 된다라는 거. K가 바로 8이 된다라는 거. K 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거. 오케이?